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이번 경인 더비. 이거 정말 볼만하겠는데요? 마치 뜨거운 열기구로 상승하려는 열기구, 인천과 날카로운 최신형 제트기, 서울의 충돌 같다고 할까요? 홈 개막전의 기세를 타려는 인천의 그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엔진을 단 서울의 정교함.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죠. 바로 양 팀의 전력 손실. 그러니까 핵심 선수가 빠진다는 건데 이게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여기는 정말 치명적인 공백이 생겼어요. 바로 핵심 미드필더인 문주환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다는 건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지난 시즌 팀의 후방 빌드업,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무려 28.4%를 차지했어요. 28.4%요. 이건 뭐 팀의 허리가 빠진 거나 다름없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졌으니 공격 전개 속도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FC 서울은 상황이 좀 달라요. 물론 수비수 이상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센터백 라인이 워낙 탄탄해서요. 인천처럼 큰 타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뉴스 자체가 훨씬 적고 팀 수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수들의 이탈 문제를 봤으니 경기장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양 팀의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수죠. 바로 세트피스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 그건 바로 제르소입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제르소의 속도를 활용한 돌파는 이건 서울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뒷공간이 청 비게 되는데 인천이 바로 거길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경기는 제르소의 스피드와 서울 풀백 뒤의 공간, 이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여기서는 인천이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 인천은 전체 득점의 32%를 세트피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18%에 그쳤습니다. 32% 대 18%. 이 차이 무시 못하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바로 압도적인 높이, 제공권 때문입니다. 인천에는 이미 무고사, 델브리지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키가 무려 194cm인 장신 수비수 정태우까지 영입했어요. 이건 서울 수비진 입장에서는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만 되면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자, 이번에는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양 팀의 수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객관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수비를 보면 이 팀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데이터가 딱 보여주거든요. 보통 기대 실점이라고 하죠. XGA. 이게 뭐냐면 슈팅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나를 계산한 값인데 인천의 기대 실점은 4.80이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거의 5골을 먹힐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단 3골만 내줬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FC 서울은 정반대입니다. 최근에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기대 실점은 6.15였는데 실제로 먹힌 골은 7골. 오히려 더 많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공격에 힘을 쏟는 만큼 뒷공간이 열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서울에게는 이 불안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온 구성윤 골키퍼. 이 플러스 3.4라는 숫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시즌에 이건 무조건 골이다 싶은 슈팅을 무려 3.4골이나 더 막아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슈퍼세이브로 팀을 구한 거죠. 이 선수 선방 하나가 경기 결과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수비 얘기는 이쯤 하고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누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양 팀의 공격 화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이번에 공격진을 제대로 보강했어요. 송민규에 레오나르도 루이스까지 확실한 골잡이들을 데려왔죠. 그런데 인천은
여전히 에이스, 무고사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게 만약에 무고사가 상대 수비에 꽁꽁 묶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바로 플랜 B, 다른 공격수들이 터져줘야 하는데 이들의 결정력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인천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데이터를 보면요. 무구사를 제외한 다른 공격수들이 정말 완벽한 득점 기회를 놓친 비율이 무려 41%나 돼요. 41%. 이건 거의 2번 중 1번은 놓쳤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무고사 말고는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기가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기 보실 때 딱 이 시간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후반 76분 이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서울이 최근 경기 막판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때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인천이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이 서울 수비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 최종 예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네요. 한쪽을 보면 서울의 선수단 퀄리티가 분명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인천은 홈 개막전이라는 기세가 있고 무서운 세트피스라는 무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인천은 핵심 미드필더가 빠졌다는 큰 약점이 있고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딱 2가지 시나리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팽팽하게 가다가 1대1 무승부로 끝나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결정력에서 한 수 위인 서울이 2대1로 어렵게 이기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5골 언더입니다. 아무래도 개막전이라 좀 긴장감도 있을 거고 인턴의 핵심 선수가 빠진 만큼 골이 많이 터지긴 어려워 보여요.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FC 서울 DMB, 즉 무승부일 땐 배팅이 무효가 되는 조건인데요. 이건 서울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도 혹시 모를 무승부라는 변수까지 대비하는 그런 안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 경기지만 확실한 골잡이가 있는 서울 쪽을 조금 더 믿어보는 거죠.